이게 뭐야? 집안이 온통 시장 냄새로 진동을 하네. 문화재단 이사장인 내가 어떻게 이런 천한 냄새와 함께 살 수 있겠어? 소독업체 불러서 집안을 완전히 소독해야겠어. 냄새가 옷에까지 배었잖아. 어머님, 그건 저희 친정에서 정성스럽게 담가주신 김치인데, 김치. 그런 시장통 음식을 내 집에 갖고 들어와? 바로 이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시어머니의 극심한 모욕 때문에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때는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죠. 저는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한복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제 브랜드 청화는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한 편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시상식에서 배우들이 입는 한복 중 상당수가 제 작품이었거든요. 하지만 성공한 디자이너라는 타이틀 뒤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출신이었죠. 저희 친정은 전통시장에서 3대째 김치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가 이어받으시고 언젠가는 제가 물려받을 가업이었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 곁에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효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디자인 영감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왔어요. 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과정, 각종 양념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색감의 조화, 이 모든 것들이 제 한복 디자인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민정아, 오늘도 늦게 들어왔네. 남편 태준이 거실 소파에서 책을 보다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응, 새 컬렉션 준비하느라 2달 후 문화재청 행사가 있잖아. 문화재청 행사?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행사 말이야. 패션쇼도 함께 한다고 하시던데 남편의 표정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아, 그 행사. 어머니가 많이 신경 쓰고 계시더라. 문화재청 장관님도 오시고 외국 대사 부인들도 참석한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더 부담이 돼. 실수하면 안 되니까. 고생 많아. 그런데 어머니가 너 기다리고 계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시어머니 강은숙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보통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문화재단 이사장이셨습니다. 전 대법관이었던 시아버지의 부인으로서 문화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죠. 특히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행사를 주관하시면서 자신만의 권위를 쌓아오셨습니다. 민정아, 왔구나.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항상 서늘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늦었는데 안 주무셨어요?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서. 앉아봐.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2달 후 문화재청 행사 얘기 들었지? 네, 태준이에게 들었어요. 이번 행사가 정말 중요해. 한복 패션쇼도 함께 하는데 내가 디자인을 맡았으면 해. 정말요? 영광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번에는 정말 품격 있는 작품이어야 해. 문화재청 장관님도 오시고 각국 대사 부인들도 참석하거든. 시어머니가 강조하는 품격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오직 시어머니만이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품격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글쎄, 너도 이제 몇 년째 이 바닥에 있으니까 알 텐데, 진짜 전통이 뭔지, 가짜가 뭔지 구분할 줄 알아야지. 진짜 전통과 가짜 전통.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참 애매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인정하시는 것만이 진짜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두 가짜였거든요. 특히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것들을 보면 참 한심해. 전통의 정신은 모르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는 데만 신경 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콕 찔렸습니다. 간접적으로 제 작품을 비판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장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만드는 천박한 것들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격이 다르잖아. 시장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바로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워낙 재능이 있으니까 기대하고 있어. 물론 내가 옆에서 조금 도와주면 더 완벽해지겠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도움 덕분이라는 뉘앙스를 풍기셨어요. 그런데 민정아,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요즘 내 친정에서 자꾸 음식을 갖다 주던데, 그거 좀 자제해 달라고 해. 우리 집 격에 맞지 않는 냄새가 나거든. 친정에서 갖다 주는 음식.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담그신 김치와 장아찌들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건 저희 어머니의 정성이야 고맙지. 하지만 우리는 문화재단 이사장 집이야. 혹시라도 손님들이 와서 그런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하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이번 행사를 앞두고는 더욱 조심해야 해. 문화계 인사들이 우리 집을 방문할 수도 있거든.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내가 이해해줘서 다행이야. 우리는 품격을 지켜야 하거든. 특히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더더욱 조심해야지. 그날 밤 방에 들어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추구하는 전통이 무엇인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품격이 정말 옳은 것인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복 디자이너로서의 저와 시장 김치가게 딸로서의 저. 이 두 정체성 사이에서 저는 항상 갈팡질팡했습니다. 정말 시장에서 나고 자란 게 문제일까? 혼잣말을 하면서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치가게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의 거친 손. 하지만 그 손에서 나오는 정성스러운 음식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김치는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3대째 내려온 비법으로 담그는 그 김치를 먹고 자란 제가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런 자부심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 뿌리를 부정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단풍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2달 후 그 문화재청 행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품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에 불과한지를, 더욱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머니의 정성이 곧 치명적인 모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결국 진정한 전통의 가치를 깨닫게 해줄 거라는 것도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칠의 품격이 아니라 진짜 전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한복을 디자인하겠다고. 그 시작은 바로 어머니의 김치에서 나오는 색감과 정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화재청 행사 준비로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매일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디자인 작업을 하느라 집에 들어가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강조하신 품격 있는 디자인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민정아, 요즘 많이 바빠 보이는데 괜찮아? 남편 태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태준아, 혹시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전통이 뭔지 알아? 어머니 말씀? 응. 자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 태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어머니 기준이 워낙 까다로우시니까. 그냥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남편의 대답에서 묘한 무력감이 느껴졌어요. 역시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작업실에서 새로운 한복 디자인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도 제만의 색깔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딸아, 나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현관으로 뛰어갔죠.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연락도 안 하시고. 응, 김치 새로 담갔는데 너한테 좀 갖다 주려고. 그리고 장아찌도 맛있게 담갔어. 어머니는 두 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가을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머니, 무거우셨을 텐데. 택배로 보내시지 그러셨어요. 택배가 뭐야? 직접 와야 내 마음이 전해지지. 그리고 우리 사위도 보고 싶고.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손에는 따뜻한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부엌에서 보따리를 풀어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3년 묵은 묵은지, 갓 담근 배추김치, 깍두기, 그리고 각종 장아찌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김치야, 우리 가게에서 하는 거니까 금방이지. 하지만 장아찌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 특히 이 깨십 장아찌는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거잖아. 어머니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 준비하셨을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어떻게 다 먹어요? 많이라니. 이게 어디야? 원래는 더 가져오려고 했는데 무거울까 봐 줄인 거야. 어머니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어머니다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위는 어디 갔어? 아, 태준이요? 오늘 동기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시어머님은? 어머님은 문화재단 이사회 회의 가셨어요. 사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까 어머니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잘 됐네. 우리끼리 푹 쉬면서 이야기하자.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최근 가게 상황이나 동네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민정아, 요즘 일은 잘 돼가? 네, 다행히 일은 잘 되고 있어요. 2달 후에 큰 행사도 있고요. 그래? 우리 딸 대단하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더니 이렇게 성공하다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모습 보면서 색감 공부 많이 했거든요. 김치에서 색감 공부를 했다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 배추의 푸른색, 고춧가루의 빨간색, 무의 하얀색. 그 조화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색깔의 변화도 신비롭고 세상에
그런 생각을 다 하면서 봤구나.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요즘 디자인 고민이 있는데 어머니 김치에서 영감을 얻고 싶어요. 진짜 전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진짜 전통? 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내는 진짜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어떠셔? 까다로우시다고 들었는데,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아마 제가 힘들어할까봐 염려되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격식을 중시하시는 편이에요.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오후 3시쯤 저에게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촬영 예정이던 드라마에서 한복 수정 요청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서 가. 일이 우선이지. 시어머님이 오시면 어머니가 오셨다고 말씀드릴게요. 2시간 정도면 돌아올 거예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나 혼자서도 잘 있을 수 있어. 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자신보다 제 일을 우선시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머니, 혹시 시어머님이 오시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 우리 딸아, 나도 사람 사는 예의는 알거든. 급히 외출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오시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요. 당연하지. 어서 가서 일 보고 와. 작업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촬영 일정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수정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분이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한데 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무슨 냄새요? 소독약 냄새 같은데. 혹시 어디 갔다 오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독약 냄새라니. 저는 아무 데도 간 적이 없는데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정말로 강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제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계셨는데 그 표정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차가웠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아, 사모님은 먼저 가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먼저 가셨다고요? 제가 금방 돌아온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시더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급하게 가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이 냄새는 뭐예요? 아, 그거? 소독업체 불렀어. 집안 공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때 저는 부엌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오신 김치통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져오신 김치는 어디 있어요? 김치? 아, 그거 말이야.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부엌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집안이 온통 시장 냄새로 진동을 해서 어쩔 수 없었어. 부엌으로 뛰어가서 쓰레기통을 열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신 김치와 장아찌들이 모두 비닐봉지에 담겨서 버려져 있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런 일을. 민정아, 진정해. 나는 이 집의 어른이야. 내가 판단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건 저희 어머니의 정성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성이야 고맙지. 하지만 우리 집 격에는 맞지 않아. 문화재단 이사장 집에 이런 냄새가 나면 되겠어?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에 소독약 냄새가 더 진하게 퍼졌습니다. 소독업체에 전화해서 특별히 강하게 해달라고 했어. 냄새가 옷에까지 배었거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준비하셨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며 가져오셨는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어머님, 제 친정어머니께서 3대째 내려오는 전통 방법으로 담그신 김치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통.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무슨 전통이야? 진짜 전통과 가짜는 구별해야 한다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정아, 너도 이제 알아야 해. 우리는 격이 다른 사람들이야. 그런 천한 음식들을 집에 들여놓으면 우리의 품격이 떨어져. 천한 음식이라고요? 그래, 시장통에서 파는 그런 것들 말이야. 냄새부터가 역겨워서 살 수가 없더라.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을 천한 음식이라고 부르다니. 어머님, 그래도 제 어머니가. 내 어머니? 사돈이 누군지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게 뭐 어때? 우리는 우리고 그분들은 그분들이야. 시어머니는 마치 다른 종족을 이야기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았어요. 새벽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어제 갑자기 가셨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 그냥 일이 좀 생겨서. 그런데 딸아, 시어머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았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채신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김치도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딸아, 시어머님이 좀 차가우시더라. 네. 인사를 해도 대답을 잘 안 하시고 자꾸 코를 찡긋하시더라.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가 어머니께 불쾌감을 드러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원래 좀 과묵하신 편이셔서 그래요. 그런가? 그래도 우리 딸 시어머니인데 잘해드려야지. 어머니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생각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어요.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전통 문화를 운운하시면서 정작 진짜 전통은 쓰레기 취급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위선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분한 것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김치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김치가 맛있다고, 시어머니도 좋아하신다고. 매번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남편 태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냥 작업이 잘 안 풀려서. 패션쇼 준비 때문이야? 사실 패션쇼 준비는 핑계였어요. 정작 문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지만 남편에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준아, 혹시 어머님이 우리 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 남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그냥 궁금해서. 민정아, 너도 알잖아. 어머니는 좀 까다로우시니까.
하지만 나쁜 뜻은 아니실 거야. 남편의 대답에서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역시 어머니 편을 드는군요.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야. 태준아. 어머님은 민정아. 남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험담은 하지 말자.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가족끼리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럼 제가 당한 모욕은 그냥 참으라는 뜻인가요? 태준아, 만약 어머님이 우리 어머니를 모욕했다면 어떻게 할 거야? 모욕이라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거든. 남편의 맹목적인 믿음에 더욱 답답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당연하지. 어머니는 교양 있는 분이시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나 김치 또 담갔는데 갖다 줄까? 어머니, 아직 지난번 거 다 안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다시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 그럼 다 먹고 연락해. 어머니가 또 담가줄게. 네, 고마워요. 그런데 딸아, 지난번에 시어머님 뵈었는데 좀 이상하더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이상했어요? 인사를 해도 고개도 안 끄덕이시고 자꾸 창문을 여시더라. 혹시 내가 냄새라도 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가? 그래도 좀 서운하더라. 자동끼리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무시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거짓말을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딸아, 너무 참기만 하지 마라. 사람은 존중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야.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현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대학교 동기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민정아, 오랜만이다. 요즘 정말 바쁘다며? 연예인들 한복도 많이 만들고 동기들의 반가운 인사에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민정아,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세영이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세영이는 대학교 의상 디자인과 동기였는데 지금은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얼굴이 완전 새하얗잖아. 무슨 일이야? 세영이의 계속된 질문에 다른 동기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 하지만 세영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나중에 둘이서 따로 얘기하자. 모임이 끝나고 세영이와 카페에 앉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세영아, 응, 뭔데? 무슨 일인지 말해봐. 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세영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에 대한 무시부터 시작해서 김치 사건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뭐,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세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그리고 소독업체까지 불러서 집안을 소독했어. 그건 정말 너무한데? 어떻게 그런 일을.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 뭔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세영이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정아, 혹시 내 시어머니가 강은숙 씨야? 응, 맞아.
왜? 아는 사람이야? 세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민정아, 내 시어머니가 강은숙이라고? 세영이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래? 뭔가 문제라도 있어? 문제라니. 민정아, 너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뭘 모른다는 거야? 세영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은숙, 문화계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야. 좋은 쪽으로는 아니고. 무슨 뜻이야? 일단 내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왜 갑자기 시어머니 얘기를 꺼낸 거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세영이에게 더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크고 작은 무시들, 그리고 최근의 김치 사건까지.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 뭔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세영이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정아, 내 시어머니,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뭔 말이야? 우리 문화부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거든. 문화재단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세영이의 말에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혹들? 일단 정부 지원금 사용 내역이 불투명해. 문화재단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하지 않거든. 그게 불법인 거야? 당연히 불법이지. 정부 지원금은 목적에 맞게만 써야 하는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이야.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뭔데? 유명 작가들과의 거래에서 특혜를 주고받는다는 소문이 있어. 특히 도예가 김종민 씨 사건은 꽤 유명해. 김종민이라는 이름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도예가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원래는 무명 작가였는데 강은숙이 후원한다고 나서면서 갑자기 유명해졌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거야. 부적절한 거래라니? 김종민의 작품을 정부 지원금으로 매입하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샀다는 거야. 그리고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고. 세영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품격을 내세우시던 시어머니가 뒤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다니. 그런데 왜 지금까지 문제가 안 된 거야? 권력이 있으니까. 전 대법관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강한지 알잖아. 게다가 문화계 인사들과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럼 증거는 있는 거야?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어. 다들 조심스러워 하거든. 강은숙의 영향력이 워낙 세서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 세영이의 말에 저는 실망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민정아, 내가 만약 정말로 뭔가 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무슨 방법? 너는 시어머니 집에 살잖아. 그리고 한복 디자이너라는 직업 때문에 문화계 행사에도 자주 참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얘기야. 세영이의 말에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강은숙은 보기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야.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거든. 제거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예전에 문화재단 회계 담당자가 있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가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어. 그리고 다른 곳에 취직하려고 해도 계속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세영이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냉혹한 사람이었다니. 혹시 다른 피해자들도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볼게. 김종민 작가 외에도 몇 명 더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세영아, 혹시 김종민 작가를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 글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도해 볼게. 문화 관련 기사를 쓴다고 하면서
인터뷰 요청을 해볼까? 정말 고마워, 세영아. 대신 조건이 있어. 절대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그리고 혹시라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그만둬. 알겠어.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천한 냄새라고 모욕당한 어머니. 어머니,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혼잣말을 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세상에 알리겠다고. 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린 그 모욕, 그리고 전통을 빌미로 저지른 위선들,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영이와의 만남이 제 복수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이었습니다. 세영이와의 만남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시어머니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이시던 모습이 이제는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과연 그 가면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민정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밤늦게 외출도 자주 하고. 목요일 저녁, 남편 태준이가 늦게 들어온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작업 때문에 그래. 패션쇼 준비하느라. 그런데 어머니가 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시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까지 이야기한 건가요? 무엇이 이상하다는 거야? 글쎄, 재단 일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혹시 무슨 일 있어?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별일 없어. 그냥 어머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생긴 것뿐이야. 그런가? 하지만 너무 깊이 관여하지는 않는 게 좋겠어. 어머니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남편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어머니 편이었네요. 태준아, 만약 어머님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잘못된 일? 어머니가 무슨 잘못된 일을 하겠어. 그런 말 하지 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남편의 맹목적인 믿음에 더욱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 어머니야. 요즘 어떻게 지내?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딸아, 지난번에 시어머님 뵈었는데 좀 이상하더라. 어머니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가 이상했어요? 인사를 해도 고개도 안 끄덕이시고 자꾸 창문을 여시더라. 그리고 코를 계속 찡긋하시고.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냄새라도 났나? 아니면 옷을 잘못 입었나?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은 원래 좀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그런가? 그래도 좀 서운하더라. 사돈끼리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아, 너무 참기만 하지 마라. 사람은 존중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야.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리고 딸아, 혹시 우리 김치가 입에 안 맞았나? 시어머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김치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도 모르시고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다니.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도 좋아하세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다음에는 더 맛있게 담가서 가져다 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어요. 월요일 오후 세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정아, 좋은 소식이 있어. 김종민 작가 인터뷰 성사됐어. 정말? 언제? 내일 오후에 그분 작업실에서 만나기로 했어. 너도 함께 갈래? 당연히 가야지. 고마워, 세영아. 이틀 후인 수요일, 저는 세영이와 함께 인사동에 있는 김종민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민 작가님. 전화로 말씀드린 박세영 기자입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김종민 작가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수더분한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어요. 이쪽은 한복 디자이너 이민정 씨입니다. 전통문화 관련 기사라서 함께 모시고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한복 디자이너시라니 반갑습니다. 작업실 안은 도자기들로 가득했습니다. 크고 작은 작품들이 선반마다 놓여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작품들이 정말 멋지네요. 제가 감탄하자 김종민 작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예전만 못해요. 무슨 뜻이시죠? 세영이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작품이 꽤 주목받았거든요. 특히 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문화재단이요?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강은숙 이사장님께서 제 작품을 좋게 봐주셔서 여러 도움을 주셨어요.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세영이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제 작품을 정부 지원금으로 매입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격도 시세보다 훨씬 좋게 쳐주셨고요. 그럼 좋은 일이네요. 그렇게 생각했죠. 처음에는 김종민 작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강 이사장님께서 제 작품을 1,000만 원에 사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당시 제 작품의 시세는 300만 원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저와 세영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정부 지원금으로는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실제로 제가 받은 것은 300만 원 뿐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700만 원은 어디로 간 건가요? 그걸 물어봤더니 전시 비용, 홍보 비용, 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종민 작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비용들은 별도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품 구입비와는 다른 항목이니까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죠. 하지만 김종민 작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 문제를 제기하면 앞으로 문화계에서 일하기 어려울 거라고. 위협을 하신 거네요. 직접적으로 위협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강 이사장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후로는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부터는 다른 곳에서도 제 작품에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설마, 아마 강 이사장님께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문화계는 생각보다 좁거든요. 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을 당한 작가가 또 있을까요? 있어요. 저 말고도 몇 명 더 있어요. 하지만 다들 입을 다물고 있죠. 무서우니까. 혹시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중 한 분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예가 이순영 씨인데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하셨거든요. 김종민 작가는 이순영 작가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세영이와 함께 이순영 작가를 만났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강 이사장이 제 작품을 500만 원에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1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전시비라고 했거든요. 전시비요? 네. 하지만 제 작품이 전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었죠. 이순영 작가의 증언으로 시어머니의 범죄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나중에 인터넷에서 제 작품이 2천만 원에 팔렸다는 기사를 본 거예요. 분명히 강 이사장이 되판 거죠. 2천만 원에요? 네. 제가 100만 원 받고 넘긴 작품을 2천만 원에 되팔았으니 1900만 원을 챙긴 셈이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작가들을 착취하고 있었다니.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일들을 세상에 알리려고 한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두 작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강 이사장님의 잘못된 행동을 막을 수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작업실들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실체가 점점 더 추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민정아, 어떻게 생각해? 정말 화가 나.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증거를 더 모아야겠어. 이런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그런데 민정아, 조심해야 해. 시어머니가 눈치챌 수도 있어. 세영이의 경고가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민정아, 어디 다녀왔어? 작업실에 있었어요. 그래? 요즘 부쩍 바빠 보이더라. 혹시 재단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낮에는 작가들을 착취하고 밤에는 이렇게 태연하게 웃고 계시다니. 어머님, 혹시 도예가 김종민 씨 아세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종민?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해? 아, 패션쇼에 도자기 전시도 있다고 해서요. 유명한 작가들 작품을 보고 싶어서. 아, 그래. 김종민. 그 사람 작품은 별로야. 실력도 그렇고 인성도 좀 문제가 있어. 시어머니가 김종민 작가를 폄하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가요? 저는 작품이 좋아 보이던데. 민정아, 너는 아직 눈이 부족해. 진짜 좋은 작품과 그냥 그런 작품을 구별하는 안목은 경험이 쌓여야 생기는 거야.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이 착취한 작가를 이렇게 모독하다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그리고 김종민 작가, 이순영 작가 같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찾아주겠다고. 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무고한 작가들을 착취하는 시어머니.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김종민 작가와 이순영 작가와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정아, 다음 주에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재단에 온다고 하던데 금요일 저녁 남편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요? 응. 패션쇼 관련해서 최종 점검을 한다고 하시더라. 어머니가 내게 함께 참석해달라고 하셨어.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패션쇼 기획안이랑 한복 디자인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던데. 알겠어요. 준비해 둘게요. 그런데 남편의 다음 말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런데 민정아, 어머니가 요즘 내가 좀 이상하다고 하시던데.
이상하다고요? 응. 재단 일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그리고 자꾸 질문을 한다고. 시어머니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가요? 별거 아닌데 그러시네요. 어머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생긴 것뿐인데, 그래도 너무 깊이 관여하지는 마라. 어머니도 부담스러워하시고, 남편의 말에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주말에 세영이와 만나서 상황을 얘기했어요. 민정아,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 회의가 끝나고 혼자 있을 때를 노려야 해. 그런데 혼자 있을 수 있을까? 핑계를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복사해야 한다든지. 화요일 오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문화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민정아,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문화재청 국장님도 오시거든.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정 디자이너입니다. 아,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한복 디자인으로 유명하시죠.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패션쇼 기획안과 한복 디자인들이 호평을 받았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워낙 실력이 좋거든요. 역시 제가 잘 지도한 보람이 있네요. 또 자신의 공로로 돌리시는군요. 회의가 끝나고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떠난 후 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자료들을 정리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사본? 네. 혹시 다음에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럼 직원에게 부탁해서 복사해 두자. 제가 직접 할게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지 제가 더 잘 아니까요. 그럼 고마워. 나는 이사장실에서 다른 일 보고 있을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장실로 들어가신 후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복사기는 어디에 있나요? 아, 복도 끝쪽에 있어요. 그런데 복사할 게 많으시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복사기 근처에는 자료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길래 슬쩍 들여다봤는데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습니다. 작가 지원 사업 파일을 발견했을 때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종민 작가와 이순영 작가가 말했던 바로 그 사업이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김종민 작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급 내역을 보니 300만 원만 지급되어 있었어요. 나머지 700만 원은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운영비의 행방이었어요. 특별 계좌 관리 파일에는 시어머니 명의의 여러 은행 계좌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들로 들어오는 돈의 출처가 모두 작가 지원 사업 운영비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더 자세히 보니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작가들을 위해 지원한 돈을 시어머니가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좌 잔고를 보니 수억 원이 넘었습니다. 몇 년간 이런 식으로 모은 돈이었을 거예요. 급히 핸드폰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잘 안 맞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작품 재판매 수익 파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작가들에게서 헐값에 사들인 작품들을 높은 가격에 되팔아서 차익을 남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순영 작가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100만 원에 사들인 작품을 2천만 원에 되판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구나.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핵심적인 부분들만 사진으로 찍고 서둘러 자료실을 나왔습니다. 복사기로 돌아가서 원래 하려던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마음은 급했지만 들키면 안 되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민정 씨, 복사 다 하셨어요? 직원이 퇴근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네, 거의 다 했어요. 그럼 저희는 먼저 퇴근할게요. 문 잠그는 것만 잊지 마세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저는 시어머니 이사장실로 갔습니다. 어머님, 복사 다 끝났어요. 그래? 고생했어.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렸네? 시어머니의 눈빛이 약간 의심스러웠습니다. 자료가 생각보다 많아서요. 그리고 복사기가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제 들어가자. 재단을 나오면서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기쁨과 동시에 들킬 뻔했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더욱 긴장했습니다. 민정아, 앞으로는 재단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어.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한복 디자이너야. 그게 내 본분이고, 재단 운영이나 다른 일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아, 혹시 내가 요즘 누구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니지? 예를 들어 기자라든지. 깜짝 놀랐습니다. 세영이와의 만남을 알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기자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요즘 내 행동이 좀 이상해서. 어떤 면이 이상한가요? 예전에는 그냥 얌전히 한복이나 만들고 있었는데 요즘은 여기저기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말에 싸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아,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게 있어. 네. 너는 이 집의 며느리야. 며느리는 며느리다운 행동을 해야 해.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려고 하지 말고.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들었으면 됐어. 그날 밤방에서 저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경계심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세영이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세영아, 큰 걸 찾았어. 내일 만나자. 정말. 뭔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결정적인 증거야. 알겠어. 그런데 민정아, 조심해야 해. 혹시 시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지 않아? 좀 그런 것 같아. 오늘 은근히 경고하시더라. 그럼 더욱 조심해야겠네.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하자. 세영이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한참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무고한 작가들을 착취하는 시어머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시간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이제 경계심을 갖고 계시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발견한 증거들이 바로 그 진실을 증명하는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세영이와 만나서 재단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준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대박이야. 민정아,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세영이가 제 핸드폰 사진들을 보며 흥분했습니다. 정말. 하지만 사진이 좀 흐릿하게 나온 것도 있어서 걱정이야. 괜찮아. 핵심 내용은 다 보이거든. 특히 이 계좌 내역이랑 작품 재판매 기록들은 결정적이야. 카페에서 나오면서 세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정아,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 알아. 어제도 은근히 경고하더라. 혹시 다른 증거도 더 필요할까? 피해 작가들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글쎄, 일단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지만 더 확실한 게 있으면 좋겠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민정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평소보다 훨씬 자세히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작업실에서 패션쇼 준비했어요. 혼자? 네. 중간에 어디 나간 적은 없고, 시어머니의 질문이 마치 신문 같았습니다. 아니요. 계속 작업실에 있었어요. 그래? 그런데 민정아, 요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궁금해. 만나는 사람들이요? 응. 혹시 새로운 친구들이라도 생겼어? 아니면 업계 사람들? 순간 세영이 생각이 났지만 들킬 수는 없었어요. 별로 새로운 사람은 없어요. 원래 알던 사람들이랑만 만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미리 나한테 말해줘. 특히 기자 같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해. 기자요? 요즘 문화재단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혹시라도 이상한 질문을 받으면 즉시 나한테 알려줘. 시어머니의 경고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민정아, 어머니가 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다음 날 저녁 남편 태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는데? 자꾸 재단 일에 관심을 보인다고. 그리고 행동이 수상하다고. 수상하다고요? 응. 질문도 많이 하고, 어디 다녀왔는지도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고. 남편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어머니 편이었네요. 태준아,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조금 조심하면 안 될까? 조심하라고? 내가 뭘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데? 그냥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고 한복 디자인에만 집중하면 안 될까? 남편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준아, 혹시 어머님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또 그런 말 해? 어머니가 무슨 잘못된 일을 하겠어. 정말 그렇게 확신해? 당연하지.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민정아, 너무 의심하지 마. 남편의 맹목적인 믿음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날 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 김치 또 담갔는데 혹시 필요해? 어머니, 아직 지난번 거 있어요. 그래? 그럼 언제 다 떨어지는지 말해줘. 미리 준비해 둘게. 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요즘 연락을 자주 못 드려서 서운하세요? 아니야, 딸아. 바쁜 거 아는데 뭘. 그런데. 네. 시어머님이 우리 집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갔을 때 하시는 말씀이 시장 냄새가 난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계속 창문을 여시고 어머니가 상처받으신 게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딸아, 혹시 우리가 시어머님께 누가 되는 건 아니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시어머님이 조금 까다로우신 것 뿐이에요. 그래도 사돈인데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어머니 말이 맞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상처받고 계시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계시다니. 며칠 후 세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정아, 또 다른 피해 작가를 찾았어. 정말. 누구? 서예가 한문수 씨야. 김종민 작가가 소개해줬어. 다음 날 오후 저는 세영이와 함께 한문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강은숙 이사장 때문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한문수 선생님은 7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어떤 피해를 보셨나요? 제 서예 작품을 문화재단에서 구입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계약을 했어요. 작품값은 2천만 원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문화발전 기금에 기부하라고 하더라고요. 문화발전 기금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런 기금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다 거짓말이었죠. 그럼 나머지 1,500만 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모르죠. 아마 강 이사장 주머니로 들어갔을 거예요. 한문수 선생님의 증언으로 시어머니의 범죄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화가 나는 건 제 작품을 나중에 경매에서 팔았다는 거예요. 5천만 원에 5천만 원이요? 네. 제가 500만 원 받고 넘긴 작품을 5천만 원에 되팔았으니 4,500만 원을 챙긴 셈이죠. 저는 시어머니의 탐욕에 경악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런 일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계약서는 있어요. 그리고 경매 기록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고요. 한문수 선생님이 보여주신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범죄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작업실로 돌아온 저를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어디 갔다 왔어? 시어머니가 제 작업실에 와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 여기 웬일이세요? 패션쇼 준비 상황을 보러 왔지. 그런데 너는 어디 갔었어?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왔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제 책상 위를 가리키고 계셨어요. 세영이가 정리해준 작가들 인터뷰 자료가 있었습니다. 아, 그건 다른 작가들 작품 연구 자료예요. 작품 연구? 김종민, 이순영, 한문수. 이 사람들 이름이 왜 여기 있지? 완전히 들켰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작가들 중에 참고할 만한 분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민정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정말로 물어볼게. 너 혹시 누군가와 함께 우리 재단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그냥 거짓말하지 마. 이런 자료는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더 무서웠어요. 그래, 알겠어. 내가 너를 너무 믿었나 보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한 게 뭔지 모른다고?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를 조사하려고 했잖아. 며느리 주제에라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내가 내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줄게.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네, 강은숙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시나요? 아주 특별한 정보가 있거든요. 전화 통화를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뭔가 함정을 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재단으로 오세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복 디자이너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말이에요. 전화를 끊으신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민정아, 내일 흥미로운 일이 생길 거야. 무슨 뜻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해둘게. 시어머니가 저에게 바짝 다가오시더니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나를 건드렸다가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말에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세영이를 협박하는 건가요? 그리고 민정아,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서 행동해. 내가 널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작업실을 나가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역공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숨길 것이 많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날 밤 세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정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못 본 전화가 여러 개 있네. 세영아,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모든 걸 눈치챈 것 같아. 상황을 설명하자 세영이도 당황했습니다. 김철수 기자라고? 그 사람이라면 강은숙과 한패야. 돈만 주면 어떤 기사든 써주는 사람이거든. 그럼 내일 어떤 일이 생길까? 아마 너를 모함하는 기사를 쓰게 하려는 것 같아. 혹은 내 신상을 털어서 협박하거나. 세영이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민정아, 이번에는 우리가 한 수 앞서가야 해. 시어머니가 함정을 파고 있다면 우리도 함정을 파는 거야. 무슨 뜻이야? 내가 계획이 있어. 내일 시어머니가 김 기자와 만나는 자리에 우리도 몰래 참석하는 거야. 세영이의 제안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른 명목으로 재단에 취재 요청을 할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두 녹음하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 해봐야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물론 위험해.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다른 선택이 없어. 시어머니가 먼저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 될 것 같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무고한 작가들을 착취하고 이제는 저까지 협박하는 시어머니.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의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날이 될 테니까요. 시어머니와의 대립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영이와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시어머니가 김철수 기자와 만나는 자리를 역이용해서 오히려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는 거였습니다. 민정아, 모든 준비가 끝났어. 목요일 밤 세영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박적인 영상을 만들었어. 김종민 작가, 이순영 작가, 한문수 선생님 모두 인터뷰에 응해주셨거든. 어떤 내용으로? 시어머니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야. 그리고 내가 찍은 서류 사진들도 포함시켰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내가 변호사 친구한테 확인해 봤는데 공익을 위한 고발이라서 문제 없다고 하더라. 오히려 언론의 의무라고. 그럼 내일 어떻게 진행할 거야? 시어머니가 김철수 기자와 만나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다른 기자 신분으로 재단에 갈 거야.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진짜 영상을 틀 예정이야.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남편 태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어머니와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 어머니가 내가 재단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시더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민정아, 정말 그런 일 없었어? 남편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준아,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믿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가 증거까지 보여주시더라고. 증거? 내가 작가들을 만났다는 증거 말이야. 사진도 있고 시어머니가 저를 미행까지 시켰던 거였네요. 태준아, 그건. 민정아,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 어머니를 조사한 거야?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맞아. 조사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태준아, 어머님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알아?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고 작가들을 착취하고 있어. 그런 근거 없는 말 하지 마. 남편이 소리를 쳤습니다. 근거 없다고? 태준아, 나한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증거라는 게 뭐야? 혹시 불법으로 얻은 거 아니야? 불법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야. 민정아, 너 지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남편의 맹목적인 믿음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태준아, 그럼 어머님이 우리 어머니의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해? 그건 다른 문제잖아. 다른 문제가 아니야.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어머님은 진짜 전통을 모독하면서 가짜 품격을 내세우는 위선자야. 민정아, 그만해. 남편이 화를 내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드디어 패션쇼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오늘이 바로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승부가 벌어지는 날이니까요. 민정아, 준비는 다 됐지?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저를 재촉하고 계셨습니다. 네, 어머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좋아. 그런데 민정아, 혹시 오늘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는 거 아니지?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특별한 계획이요? 그냥 내가 요즘 이상해서.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인사동 전통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패션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시작에 맞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어야 했거든요. 민정 선생님, 모델들 피팅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11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시간 후, 세영이에게서 조심스럽게 문자가 왔어요. 민정아, 계획대로 진행해. 내가 오후 1시 반에 재단 기자로 도착할 예정이야. 모든 준비는 끝났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인가요? 모델 피팅을 마치고 점심을 먹는 시간,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민정아,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문화재청 장관님도 오시고 각국 대사 부인들도 참석하시거든.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많이 와. 특히 몇몇 기자들은 아주 특별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 언론사 얘기를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보셨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발표라도 있으신가요? 글쎄, 어떨까? 아마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거야. 특히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야. 오후 1시 반, 패션쇼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벌써 VIP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화려한 행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세영이가 기자 신분으로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박세영 기자입니다. 시어머니가 세영이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정말 좋은 기사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후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김철수 기자도 도착했습니다. 강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오늘 준비해온 자료 있으시죠? 물론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불안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드디어 패션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만남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했어요. 제가 디자인한 한복을 입고 우아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될 수 있다니. 관객들의 감탄사가 이어졌습니다. 패션쇼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마이크를 잡으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패션쇼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민정이에 대한 진실 말입니다. 스크린이 내려오면서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김종민 작가, 이순영 작가들과 만나는 모습이 나왔어요. 몰래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며느리는 최근 들어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내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 터무니없는 루머를 퍼뜨리려는 사람들입니다. 관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 며느리가 이들과 함께 우리 재단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에는 제가 재단 자료실에서 서류를 촬영하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CCTV였나 봅니다. 심지어 불법적으로 내부 자료를 빼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스크린 영상이 끊어지면서 다른 영상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로 시작된 영상에는 김종민 작가가 나와서 증언하고 있었어요. 강은숙 이사장은 제 작품을 1,000만 원에 구입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3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각종 명목으로 빼돌렸습니다. 호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이순영 작가의 증언도 나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만 원만 받고 넘긴 작품을 2천만 원에 되팔아서 1,900만 원을 챙겼죠. 그리고 한문수 선생님의 증언까지 500만 원 받고 넘긴 제 서예 작품을 5천만 원에 경매에서 팔았습니다. 4,500만 원을 챙긴 셈이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촬영한 시어머니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것은 강은숙 이사장의 개인 계좌입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작가들에게 지급했다고 신고한 돈의 상당 부분이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까지 모두 공개되었어요. 총 횡령 금액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관객석에서 경악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문화재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제 친정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민정의 어머니입니다. 3대째 김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김치 담그는 모습이 아름답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김치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전통 문화입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발효의 지혜가 담겨 있죠. 하지만 어떤 분은 이런 진짜 전통을 천한 냄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이 정성스럽게 가져간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리셨다고 합니다. 호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진정한 전통은 화려한 건물이나 비싼 물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마음과 진심, 어린 정성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제가 직접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복 디자이너 이민정입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의 김치에서 색감의 조화를 배웠고 발효 과정에서 시간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진짜 전통을 무시하면서 정작 자신은 전통 문화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작가들을 착취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왔어요. 이것이 진정한 전통 문화 보존입니까? 약자를 착취하고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역할입니까?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성과 진심이 바로 진정한 전통의 힘입니다. 제 마지막 말과 함께 영상이 끝났습니다. 홀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용감한 일을 하셨네요. 문화재청 장관님이 일어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다른 관객들도 하나둘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강은숙 이사장님, 세영이가 기자 신분으로 다가가서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지금 폭로된 내용에 대해 해명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건 모함이야. 모함이라고. 그때 홀 뒤편에서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은숙 씨, 정부 지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시원하다기보다는 허탈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민정 씨, 문화재청 장관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문화계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김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짜 전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패션쇼장을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어머니의 정성을 지켜냈고 무고한 작가들에게 정의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전통의 가치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어요. 세영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정아,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데 기분이 어때? 글쎄, 복잡해. 시원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래도 옳은 일을 한 거야.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네,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남편과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패션쇼에서의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은숙 씨는 정부 지원금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횡령 금액이 12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문화재단도 즉시 해체되었고 모든 재산은 동결되어 피해 보상에 사용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민정아, 정말 미안해. 패션쇼 사건 며칠 후 남편 태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뭘 미안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어머니 편만 들었잖아.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했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내 친정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그냥 모른 척했지. 태준아,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가 가져온 김치를 버렸을 때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말리지 못했지. 용기가 없었거든.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어. 하지만 내 어머니니까 설마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아니야, 안 됐어. 나는 남편으로서 실격이야. 내 아내를 지키지도 못했으니까. 태준아, 고개 들어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단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었던 거잖아. 하지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야. 진짜 부부가 되는 거지.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민정아, 앞으로는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그리고 너희 부모님께도 제대로 사과드릴게. 이틀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사위가 인사드리러 왔어요. 김치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사위가 웬일이야? 갑자기.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태준이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아이고, 사위야. 고개 들어. 다 지난 일이잖아.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가 사과드리러 온 게 아니라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감사 인사? 네. 어머님의 김치가 우리 민정이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전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큰일을 해냈다면서? 뉴스에서 봤어. 네. 정말 자랑스러운 딸을 두셨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직접 해주신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민정아,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니? 어머니, 사실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컬렉션? 네. 이름은 어머니의 김치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김치라고? 네.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나타나는 색깔의 변화, 시간이 주는 깊이, 그리고 정성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한복으로 표현해 보려고 해요. 세상에,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어머니께서 김치 담그시는 모습을 보면서 배운 거예요. 진정한 전통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걸.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정 씨,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검찰청에서 나오는 길에 김종민 작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작가님, 여기서 뭘 하세요? 조사받고 나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김종민 작가의 얼굴에는 이전과 달리 밝은 표정이 떠 있었어요. 민정 씨 덕분에 저희가 정의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요? 문화재청에서 피해 작가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하고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매장되었던 작가들이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민정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제 개인전에 와주세요. 이번에 전시할 작품 중에 정의라는 제목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정의요? 네, 민정 씨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약자를 위해 싸우는 용기를 도자기로 표현해 봤습니다. 2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제가 가게로 달려가서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우리 가게가 전통 발효 문화의 보고로 인정받았어요.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예비 후보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정말이야? 네. 3대째 내려온 전통 발효 기법이 매우 가치 있다고 평가받았어요. 어머니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셨어요. 우리 딸 덕분이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어디 있었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평생 지켜오신 전통이 드디어 인정받은 거예요. 그날부터 어머니의 가게에는 전통 발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교수들, 요리 연구가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할머니,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주세요. 이 김치는 정말 예술작품 같아요. 어머니는 자신의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어요. 3달 후, 제 새로운 컬렉션, 어머니의 김치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특별 게스트로 모셨어요. 어머니, 무대에 올라가서
김치 담그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런 화려한 자리에서 네,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전통 문화의 주인이시니까요. 패션쇼 중간에 어머니가 무대에 올라가셔서 김치 담그는 과정을 시연하셨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시간과 정성, 그리고 자연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생명력 있는 문화유산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소개하자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한복들은 바로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모델들이 선보인 한복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김치의 붉은빛, 배추의 푸른빛,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내는 깊이 있는 색감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패션쇼가 끝나고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이렇게 빛을 볼 줄이야. 어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진정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패션쇼가 끝나고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민정 씨, 강은숙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면회를 요청했다고요? 네, 꼭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를 만나야 할까요? 민정아,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남편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실 거야. 일주일 후, 저는 교도소 면회실에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나타난 시어머니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예전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정아, 와줘서 고마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민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만했구나. 진짜 품격이 뭔지도 모르면서 남을 무시하고. 어머님, 내 어머니, 정말 훌륭한 분이시더라. 뉴스에서 봤어. 진짜 전통을 지키시는 분이셨네.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그 김치를 버렸을 때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내 어머니께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 그리고 그분이 담그신 김치 한 번 더 먹어보고 싶어. 그 순간 저는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에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반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김치 가게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후보로 추천된 거였습니다. 민정아,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평생 지켜오신 전통의 힘이에요. 지금 저는 한복 디자이너로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전통의 가치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남편과는 이전보다 훨씬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어머니와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시어머니와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출소 후에는 어머니의 김치 가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 후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김치 가게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서였어요. 김종민 작가, 이순영 작가, 한문수 선생님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어머님. 이런 김치는 처음 먹어봐요. 작가 선생님들이 어머니의 김치를 드시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전통의 맛이네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딸이 말한 게 맞아요.
진짜 전통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정성과 진심이 바로 전통의 힘이죠. 그래서 민정이가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거구나. 김종민 작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물려받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존중과 사랑, 그리고 진심. 이런 것들이 진정한 품격을 만들어내는 거죠.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전통 문화를 운운하시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반면 어머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장 한 구석에서 진짜 전통을 지켜오고 계셨죠.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겉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직한 마음과 진심, 어린 정성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어머니의 김치 가게에서는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제 작업실에서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들이 탄생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박물관에서 제 어머니의 김치 컬렉션을 전시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진정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존중과 예의, 그리고 진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독과 몰락만이 남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과 사랑으로 지켜온 전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땀방울과 지켜온 모든 마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라는 존재의 향기를 함부로 더럽힐 수는 없으니까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진정한 전통의 힘으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품격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정성과 진심이 바로 진정한 전통의 힘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민정이의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고 견디시겠어요? 아니면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시겠어요? 그리고 진정한 전통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